네, 안녕하세요. 정보스TV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고양 창릉 신도시가 분양 410대 1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하남 교산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1000대 1 정도는 넉넉히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주제로 빠르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도시 스토리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기, 2기, 3기 신도시도 크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29만 2천 호 짓는 사업, 2기 신도시는 엄청나게 대규모로 개발을 했어요. 66만 6천 호를 지었고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식 홈페이지상에는 17만 1,000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시흥, 광명 신도시 등 여러가지 신도시 소규모 택지개발까지 합치면은 약 30만 호 정도를 짓는 사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 칸이 10km가 돼요. 중심은 서울시청으로 잡았고요. 10km, 20km, 30km 그 안쪽으로 개발된 사업이 되겠다. 약 20에서 30km 언저리 부근으로 개발된 신도시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먼 지역에 만들어졌어요. 10, 20, 30, 40, 50, 60km까지도 나오는데, 자, 가장 먼 고덕국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60 그 사이께 개발이 됐더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과거를 통해서 학습해서 배운 게 있어요. 이 서쪽으로 들어가는 주택보다는 동남쪽으로 들어가는 주택이 더욱더 가치가 높아지더라 라는 부분, 세월을 살면서 많이 느낄 수가 있었고요. 가능한 서울 쪽에 가까이 붙어져 있거나 혹은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교통망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더라 라는 부분도 과거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 1기, 2기 신도시에 비해 3기 신도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내용이냐면 서울에 가능한 가까이 붙어서 개발을 하는 신도시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 세상에 없던 GTX라는 노선까지도 들어가서 선교통 후입주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1기, 2기 신도시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인 입지에 매력적인 건축물에 매력적인 교통이 같이 들어가는 게 3기 신도시더라. 자, 그러면 과거 1기, 2기, 3기 신도시 스토리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발표를 했죠. 신도시 발표 10년 동안 엄청난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부동산 침체기에 들어갔었던 게 과거의 사실이었다.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바통을 이어받고 2기 신도시 발표를 했어요. 그 이후 약 10년 동안 주택 암흑기가 그려졌었다. 그 다음으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를 했고 정고수 예상키로는 앞으로 10년 정도는 분양 및 암흑기가 그려질 수밖에 없으나 곡소리 날 때가 매수의 적절한 타이밍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어찌되었든 1기, 2기, 3기 신도시를 발표했던 대통령 이후에 약 10년 정도는 분양에 있어서 대부분의 문이 열린다. 주택, 다주택자 구입들, 각종 세금 혜택들 이런 것들이 풀리는 시기가 우리 눈앞에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 3기 신도시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고양 창릉 신도시 이번에 발표한 자료가 되겠고요. 41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났다고 합니다. 고양 창릉이 되죠. 자,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본 청약을 진행한 고양 창릉 일반 공급에 대한 청약 경쟁률이 410대 1을 기록하며 호황을 보였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3개 블럭으로 구성이 됐고요. A4, S5, S6 블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 왜 이렇게 인기가 좋았고 어떠한 매력이 있나 살펴봐야겠죠. 분양가는 약 7억 7천만 원 정도 84 타입입니다. 구성이 됐는데 이게 오늘날 주변 시세보다 1억 원 정도가 싸다는 평가가 있어요. 더 나가서 GTX A 노선은 이미 선개통을 했죠. 출입구만 빼면 되는 그 입지의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고 31년이 되면은 고양 은평선까지도 더블 역세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쪽 근처는 가치가 높다라는 그 공감대를 힘입어 이렇게 410대 1이라는 경쟁률이 나타났습니다. 자, GTX와 고양 은평선이 들어가는 곳은 요곳이 되고요. 이번에 분양한 섹터는 요쪽이 돼요. 즉 호수공원, 수변공원을 지나가야만 사실 교통편 GTX나 고양 은평선을 탈 수 있는 그 입지긴 허나 괜찮은 경쟁률을 보였다. 그러면
자, GTX 노선과 조금 더 가까운 이쪽 일대의 주택 분양을 시작한다면은 어쩌면 조금 더 높은 경쟁률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발표한 그 입지 GTX와 가장 가까운 아파트가 현재 고양 원흥 동일 스위트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게 오늘날 비슷한 면적이 약 8억 6천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7억 7천에 분양을 받아도 현재로만 보더라도 1억 정도를 싸게 사는 게 되는구나 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다. 자, 조금 더 커다란 안목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GTX 노선이 고양 창릉 신도시, 그 다음으로는 대곡역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주택이 한창 만들어지고 있고 이미 만들어진 그곳이죠. 킨텍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은 집값을 자랑하고 있더라. 따라서 고양 창릉도 분양을 받게 되면 이와 같은 시세를 그리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를 해봤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도로 보면 이렇죠. 고양 창릉, 대곡역, 킨텍스역. 킨텍스 인근에도 엄청난 일자리, 일산 테크노밸리 개발이 한창 중에 있고 대곡 또한 이번에 그린벨트가 해제 발표하면서 앞으로 엄청난 주택과 일자리 공급이 약속된 곳입니다. 그 다음으로 고양 창릉 이쪽 일대도 엄청난 수요가 오늘날 몰리고 있다. 자, 정보수도 즐겨보는 사이트인데요.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게 있어요. 자, 고양 창릉 하남 교산 신도시 어디가 더 좋을까? 자, 이러한 내용의 글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주목해 볼 것,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로 삼는 그것은 바로 삼성역이라는 기점을 두고 고양 창릉과는 요 정도 거리가 되는데 하남 교산은 요 정도 거리밖에 안 된다. 따라서 교산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러한 흐름과 뉴스 내용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이러한 부분을 대체할 곳은 없죠. 서울 전 지역을 놓고 보더라도 강남이라는 특수상권 그 안에서도 삼성동은 엄청난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지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GBC타워도 55층 3개동으로 지어놓은 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주택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 더 나아가서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도 풀리니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기에 좋지 않나, 이러한 시정이 그려지고 있지 않나. 따라서 삼성동이라는 이곳 일대를 중심으로 서울의 판이 짜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 특히 시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그 결과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게 오늘날 하남인데 정보수는 단연컨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하남 드림휴게소라는 곳에 앞으로 만들어질 곳입니다. 롯데가 이 사업을 잡았고요. 여기 흐릿하게 보이던 이게 3개 신도시가 앞으로 들어갈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게 바로 요겁니다. 요게 바로 UAM 정거장이 돼요. 어반 에어 모빌리티라고도 부르고요. 도시망공 모빌리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즉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 이게 앞으로 하남 내에 정거장이 이곳에 만들어진다. 자, 하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역사가 3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오늘날 3호선 오금이 종점인데 이게 이렇게 하남 교산 신도시 내에 3개 역사가 추가적으로 3호선 연장이 되고 하남 시청역 오늘날 5호선이 다니는 그곳을 종점으로 앞으로 개발을 앞두고 있죠. 자, 이렇게 3개 역사 중에서도 유독 이곳 일대 하남 드림휴게소가 들어가는 이곳은 하남 전체를 어울러서 최고의 입지가 될 수밖에 없고 각종 교통편이 이쪽 일대로 다 집약되고 있어요. 따라서 B5, S4, B3 정도는 어쩌면은 1000대 1 정도는 넉넉히 넘을 수 있지 않을까. 고양 창릉이 410대 1이 됐다고 다 같이 놀라는 이러한 분위기 그 훨씬 더 넘어서 최소한 이 일대, 이 입지 정도는 넉넉히 1000대 1은 넘는다.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계양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UAM 특화도시로 발표를 했어요. 이곳 이외에 UAM 정거장이 어디에 정확히 만들어진다라고 발표된 곳은 없죠. 이곳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에서 이끌어가는 사업이고 하남 같은 경우에는 롯데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즉 규모나 테마나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지하철역이 확정되고 강남이랑 직접 연결되는 도로도 만들어지고
송파로 바로 직접 연결되는 도로도 앞으로 하남 교산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더군다나 엄청난 일자리 공급까지도 앞두고 있는 그곳 하남은 분명 고향 창릉보다는 그 윗선에 조금 더 유리한 입지에 있는 것은 사실 같다. 이와 관련돼서 정보수 여러 편 영상 만들었습니다. GTX-D 강동구 어디에, 이 영상도 또한 하남이랑 연계되어져 있으니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송파 하남 직통 노선이 만들어진다. 직통 철도도 만들어진다.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어디가 가장 비싼 아파트 들어설까? 약 5만 분이 시청을 하셨는데 이러한 영상들 한번 시청해 보시면 고향 창릉 410대 1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며 이 시간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